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어, 안녕하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든 주스입니다. 아, 정말요? 왜 허리가 안 어머머머머. 좋으세요? 저 옛날에 교통사고 났어가지고 안 좋아요. 아, 그게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네네. 방석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방석인 거야? 아니, 그럼 그 귀한 방석을 나에게 준 거야? 안녕하십니까. 주스님의 그 귀한 방석을 낚아채서 쓴 식구입니다. 어머, 그런 거였어? 어머나, 그랬었구나. 지금 이 방송 얘기와 교통사고 얘기를 한꺼번에 듣고 있는 27입니다. 아니, 저는 왜 몰랐죠, 이거를? 아, 저는 옛날에 한번 교통사고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방석을 갖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늘 복수 3부작 갖고 왔습니다. 기대되네요, 복수삼부작. 제가 공연을 최장 시간 앉아서 본 경험이 한 6시간인가 있었어요. 음.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센트럴 파크라고 그 중앙에 큰 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무대가 있어요. 야외 무대가. 그 야외 무대에서 그 무슨 페스티벌 더 퍼블릭 티어터라고 그 티어터에서 이제 야외 공연을 하는데 그때 뭘 했냐면 햄릿을 줄이지 않고 전체 다 그냥 전막 햄릿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야외 공연이어서 그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 이렇게 깔아놓고 아주 밝진 않지만 약간 어스름할 때 시작해서 완전 깜깜한 밤까지 그걸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야외 공연이니까 사실 왔다 갔다도 좀 하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자리는 되게 좋았어요. 앞쪽이어서 자리는 좋았는데 어쨌든 뭔가 좀 이 운신의 폭이 있었던 거죠. 제가 나름.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공연은 진짜 꼼짝 않고 진짜 물론 중간에 인터미션 2번 있긴 했지만 꼼짝 않고 5시간의 공연을 봐야 했던 그 공연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아, 정말 이거는 이거 허리 좋아야 돼요. 주스님은 절대 못 봐요.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엔젤신 아메리카노 너무 죽을 뻔해가지고 차마 음.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거. 맞아. 주스님은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 제가 대신 보고 대신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본 거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죠. 이 불안한 집. 지니 음, 해리스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번에 김정 연출님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9월 24일에 끝났으니까 이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이나 2달 거의 가까이 지난 후에 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공연 저도 되게 망설였어요.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왜냐하면 저도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거의 주스님과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1부, 2부 이렇게 2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1, 2부 다 봤거든요. 근데 1, 2부 다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리뷰도 한번 했지만 공연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꼼짝없이 그 5시간 가까이를 그 당시는 네. 260분이었으니까 그럼 4시간 40분 되나요? 그 정도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엔 더 길어. 더 길대. 도대체 얼마까지 길 거야? 5시간이 간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 제가 김정 연출님의 작품에 조금 관심이 가지게 됐어요. 계기가 따로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김정 연출님이 어느 순간 소극장 작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항상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규모는 소극장인데 내용은 대극장 공연들을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엔 근데 대극장에서 한대, 김정 연출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연출이 추구하는 방향성, 의미와 극장의 형태가 잘 맞는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보자. 5시간까지 거. 그래, 난 할 수 있어. 제가 딱 들어갔더니 그때 자리가 다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매진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예약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어째 하다가 어느 날 또 우연히 딱 들어가 봤더니 정말 굉장히 좋은 자리. 앞에서 한 8번째 줄에 딱 중앙 자리 2개가 딱 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보라는 신의 계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예약을 해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팁인데 여러분 혹시 그 연극인
이시면 옛날에는 국립극단이 연극인 티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때 예술인 패스로 통합이 됐다가 이제 다시 연극인 회원으로 해서 회원을 연극인 회원으로 하면 50% 할인돼요. 본인에 한해서. 연극인 회원인 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거기 뭐 마이 페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서 회원 변경, 그러니까 일반 회원하고 그다음에 연극인 회원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연극인 회원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극인 회원으로 가시면 거기 뭐 내라고 해요. 뭐 내라고 한 거 그거 내면 저는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하냐만 물어보더라고요. 과거에 뭐 했냐, 음, 이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뭐 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번 50% 우와. 예술인 패스보다 세죠? 예술인 할인 참, 예술인 음. 할인보다. 그래서 연극인 회원이시면 연극인 회원으로 회원을 바꾸셔서 하시면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굉장히 저렴하게 얼마나 좋아 기분이. 그래서 룰루랄라 갔어. 룰루랄라 갔지만 물론 긴장은 되죠. 5시간. 그렇지만 어쨌든 룰루랄라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공연은 아까 얘기했던 지니 해리스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작가님이 지금 굉장히 영국에서 완전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니 해리스라는 작가가 하는 작품이 또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을 하시는데 지금 뭐 NT라든가 뭐 이런 데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모든 주요 극장사를 주목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만드신 이 불안한 집 This Restless House 그러면은 이제 Restless라 그러면은 우리 불안해갖고 쉴 수 없는 편안하지 않는 이런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이렇게 집 한 가정의 패밀리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패밀리가 그냥 일반 패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냥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 비극의 아가멤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가멤논 가족의 비극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비극이라든가 뭐 그리스 희극이라든가 이렇게 고전극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못 보시진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약간 레퍼런스가 있고 그 어떤 전작에 대한 각색 작품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저 이거 그거 몰라서 못 봐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상 보면 이거 이게 아이스킬러스의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는 그리스 비극 3부작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합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5시간이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레스테이아 이 3부작을 내가 보고 왔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잘 몰라도 이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작품은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무대 자체가 시대가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부분은 약간 의상 복식 같은 게 굉장히 그리스 비극적인 의상들. 솔직히 한택 선생님 작품 보면은 막 의상이 막 무덕무덕 하잖아요. 여러 개 겹친 듯한 그런 의상들이 나오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현대 복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작품 안에서 이 시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리스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대 얘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섞여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왜 이렇게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오레스테이아는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가멤논 가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생각났는지. 물론 이렇게 다 아시죠라고 얘기하면 나 몰라요. 그럼 나 무식하다는 건가요? 라고 승질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사실은 새 여신의 내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 헬렌.
그 제우스의 아내 헬레나고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이시죠. 아프로디테하고 아테네인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여신이 내기를 하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다고 서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에게 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쁜지 선택하게 해달라.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청년으로 뽑히신 분이 파리스라는 그 당시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 세 여인이 막 달려갔어. 얘 소년아,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명이 각각 나를 뽑으면 너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헬렌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아테네는 너에게 지식과 뭐 지혜와 성공을 줄게. 근데 아프로디테는 가진 게 사랑이잖아.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파리스는 이미 아프로디테의 큐피드 화살에 맞은 거야.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큐피드거든요. 큐피드가 전설에 의하면 몰래 썼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싸갖고 사랑의 화살을 맞아서 아프로디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그래갖고 아, 이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두 여자가 질투가 나고 난리가 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로디테는 그래.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너랑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지? 라고 해서 막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유부녀인 거예요. 유부녀. 정말 절레절레 아니 절레절레. 파리스가 알고 보니까 트로이의 왕자였어. 그냥 일반 양치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런 왕자에게 걸맞는 여자를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갖고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수작을 걸어갖고 그 유부녀를 파리스가 이렇게 데리고 도망갈 수 있게 다리를 놔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 화가 나서 부르부르 떨다가 이렇게 해요. 남편이 누구냐면은 아가멤논의 동생이에요, 남동생. 거기도 이제 아테네의 왕이거든. 그 아테네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막 국권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왕인데 우리 아테네요. 일어나라. 트로이에 여자를 뺏길 것인가.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한 거야. 그래서 아가멤논이 특히 자기 배소씨가 이제 납치를 당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선봉에 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제까지 너무 길게 얘기했다. 오레스테이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 지금 옛날 얘기하듯이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혹시 제가 한 얘기가 지금 조금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가멤논이 이제 전쟁이 다 출발하자 그러면서 이제 배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모든 장군들 장수들을 끌고 가는데 배는 바람이 순풍을 달고 나가야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자꾸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왜 그러지?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쳤지. 그 당시엔 또 저같이 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갔어요. 점을 치러 갔더니 아폴로 신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 아가멤논에겐 첫째 딸이 있었어요. 클라이템네스트라라는 이제 부인과 그 아가멤논 사이에서 첫째 딸 이피지니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오레스테스가 있었고 셋째가 엘렉트라.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 엘렉트라는 갓 태어난 신생아 아주 애기였고 오레스테스도 성인은 당연히 아니었죠. 애기였죠. 그리고 이피지니아가 6살, 7살 뭐 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쁠 때야. 말도 할 줄 알고 아빠도 잘 챙기고 정말 또 첫째 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째 자식에 대한 그 후광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큰오빠에 대한 후광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첫째 자식에 대한 온 집안의 막 이 기대와 영광을 다 받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딸이었는데 딸은 죽일 수가 없지. 아가민이 어떻게 딸을 죽여. 그래서 못 죽이겠다고 계속 버틴 거야. 그 다른 걸 대체하려고 막 해도 안 된 거야. 그래서 아가멤논이 어쩔 수 없다. 내가 딸을 희생하겠다. 그래갖고 근데 부인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부인한테 얘기하면 부인이 그거를 절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피지니아를 죽여요. 죽이고 그 피로 신에게 바치고 바로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전쟁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억장이 무너지지.